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한 시장 전망이나 금융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리셋, 그 전체 설계도에 대한 법의학 수준의 정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4월 3일의 리셋. 왜 하필 이 날짜를 기점으로 기존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왜 단 하나의 인프라만이 살아남도록 모든 판이 짜여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계획의 모든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든 것의 종착역인 4월 3일 데드라인의 의미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판을 짜는 설계자들의 정체를 밝혀낼 겁니다. 이어서 수천조의 자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돈의 벽이 사실은 신기루였다는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붕괴의 명분이 된 비트코인의 원죄를 파헤치고 이 폐허 위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단 하나의 인프라가 무엇인지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끝에서부터입니다. 똑딱이는 시계 소리가 들리시나요? 새로운 금융 운용체제가 설치될 날이 정해졌습니다. 2026년 4월 3일. 이 날짜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최종 입법 데드라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작년 7월 법안이 발효된 걸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SEC와 CFTC가 합동으로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3월에 상원 최종 표결을 거쳐서 마침내 4월 3일 대통령의 서명을 목표로 모든 시계가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4월 3일일까요? 이날은 2026년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의 마지막 업무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행정부가 아주 중요한 선거 전에 입법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활용점정이 될 법안이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법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자산은 살리고 어떤 자산은 죽일지 결정하는 거대한 필터,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합법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고속도로 그 자체인 거죠. 그럼 이 엄청난 고속도로를 대체 누가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자들,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SEC랑 CFTC가 서로 관할권을 두고 으르렁거린다는 게 시장의 정설이었잖아요.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이들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완벽한 한 팀입니다.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 변화입니다. CFTC의 의장이 이 발언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되는 상품으로 보지 않아요. 금융시장 전체를 돌리는 미래 인프라, 즉 새로운 운영체제, OS로 정의해버렸습니다. 이건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EC 의장의 이 발언은 SEC의 새로운 미션을 그냥 대놓고 말해주는 겁니다. 온체인 금융은 미국의 250주년 혁신이다. 이제 SEC의 역할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섰습니다. 전통시장의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이 새로운 규제 인프라 위로 안전하게 옮기는 총괄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죠. 이렇게 수천조 원이나 되는 돈을 옛날 시스템에서 새 시스템으로 옮겨야 하는데 시장을 박살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최근 워싱턴 포스트가 바로 이 거대한 자본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비밀의 문을 특종 보도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규제 변화였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누리는 진짜 상금입니다. 12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6천조 원이 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동안 막대한 세금 때문에 낡은 시스템에 꼼짝없이 갇혀있던 바로 그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의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SEC가 낡은 뮤추얼 펀드가 새로운 디지털 ETF로 옷만 갈아입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게 길을 터준 겁니다. 기존 자산을 팔고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 그냥 현물 그대로 자산의 형태만 바꾸는 걸 화법화한 거죠. 마치 낡은 종이돈을 수수료 없이 새 디지털 화폐로 바꿔주는 것과 같아요. 이걸로 자본이주를 막던 가장 큰 장벽,
바로 세금 장벽이 완벽하게 제거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렇게 비트코인을 지켜준다던 기관들의 돈의 벽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ETF 자금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영원히 받쳐줄 것처럼 이야기했죠.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실질은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위태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ETF로 들어온 돈의 정체는 충성스러운 군대가 아니라 돈만 보고 움직이는 용병 자본이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저 현물과 선물 시장의 미세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무위험 이자만 따먹는 단기 차익 거래 자금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오직 안정적인 이자 수익만 노렸던 거죠. CFTC가 공개한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소위 기관 투자금이라고 불리던 이 레버리지 펀드들은요,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베팅한 돈이 1달러라면 내릴 거라고 베팅한 돈은 무려 5달러 이상이나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애초부터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숫자 0.878,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에 굉장히 가깝죠? 이건 공짜로 먹을 수 있던 이자 수익이 사라지니까 돈의 벽이라고 불리던 자금도 거의 똑같이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지지 기반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어요. 그냥 신기루였던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기반은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마천루를 지으려면 그 모래 위에 세워진 낡고 부실한 건물을 먼저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술 순 없잖아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인 명분. 탈중앙화라는 그 거룩한 신화가 사실은 처음부터 오염된 돈, 검은 돈에 의해 중앙에서 통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자금이 MIT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바로 이 기관이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들을 흡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건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 이메일 내용을 보세요. 당시 MIT 미디어랩 소장이 앱스타인에게 보낸 자백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통제하게 되었다. 프로토콜의 수호자들이라고 믿었던 그 심장부가 처음부터 오염된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원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이클 세일러는 더 이상 비전가가 아닙니다. 그는 통제된 철거 직전까지 강력한 이야기로 대중의 마지막 남은 자본을 낡은 구조물 안으로 몰아넣는 마지막 양치기였던 셈입니다. 그의 회사 역시 현재 보유한 7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포지션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집니다. 비트코인의 중앙 개발사를 이끌던 CEO가 10년 동안 모두를 속여왔다는 내부 핵심 개발자의 폭로가 터져나온 거죠. 심지어 그 개발사의 자금 역시 동일한 앱스타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내부에서부터 썩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낡은 세상이 완벽하게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허 위에 그들은 무엇을 짓고 있는 걸까요? 드디어 마지막 장, 새로운 토대입니다. 투기 거품이 꺼지고 나면 딱 한 종류의 인프라만 남게 될 겁니다. 투기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법적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 설계된 것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설계 철학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의 신뢰 기반은 익명의 신화였지만 이제는 오염되었습니다. 반면 파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들은 KYC로 검증된 실제 인간의 신원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서사에 집중하는 동안 파이 같은 새로운 인프라는 진짜 디지털 경제를 위한 배관과 도로를 깔고 있었습니다. 첫째, 검증된 신원. KYC를 통해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의 핵심 요구사항을 원천적으로 충족시킵니다. 둘째, 실질적 효용. 스마트 계약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AI 같은 기계끼리 자동으로 거래하는 경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분산 컴퓨팅. 35만 개가 넘는 노도는 이제 AI 연산을 위한 거대한 분산 슈퍼컴퓨터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가치가 외부 투기꾼에게 가는 게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계속 순환하며 스스로 성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에 통제된 리셋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낡은 투기의 철도는 철거되고 있으며 바로 그 자리에 신원이 확인된 새로운 운영체제가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스템 교체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게 과연 일어날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금융 OS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